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압구정 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업무를 담당했던 KTS 엔지니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총회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동안에 이제 신속통합기획부터 해서 긴 한 2년에 걸쳐서 이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일부 계획에 대해서 좀 불만도 가지신 분도 있었고, 어떤 절차에 관해서 의문도 가지신 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내용 한번 이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한테 아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2023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조합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서울시에서 직접 설명회를 한번 하신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도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완료가 됐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1월 달에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최종적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역에 맞는 이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6월 28일 날 2024년도 6월 28일 날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거쳐서 강남구청에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정비 계획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절차 이행을 진행을 했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30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했고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구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25년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에 그다음에 이제 심의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수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때 심의 때 보류가 났었습니다. 보류. 이제 보류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류가 됐고, 이 보류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합에 통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해서 이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라는 절차는 법에 없는 절차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슈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보류된 내용을 우리가 제출했을 때 이 제출된 내용을 다시 수권위원회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거쳤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이 됐죠. 수정 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 결과 통보가 이제 10월 23일 날 강남구를 통해서 우리 조합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된 아마 이제 공문은 총회 책자에 아까 이제 조합장님께서 띄워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공문이 그렇게 이제 통보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정 가결된 사항에 어떤 수정을 하라고 하고 조건부 가결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보가 됐고,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치 계획을 작성을 해서 강남구에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11월 12일 날 접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람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밑에서 들었는데요. 이 공람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정 가결이 되면 구청이나 시에서 공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공람했던 내용하고 이 수정 가결된 내용하고 너무 심대가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고시하기 전에 30일간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의 통과 이후에 공람이라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아마 이제 4구역, 5구역도 우리 압구정 4구역, 5구역도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만 본래 이때 공람국을 했던 내용하고 수정 가결 사항하고 토지용 계획상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4, 5, 5구역도 수정 가결됐지만 주민 공람을 안 하고 바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공람 여부에 대해서는 구하고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출을 해서 빨리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이제 다음 절차를 가고 이 재건축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자, 이제 공람을 한다는 거는 이제 30일간 또 공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0일이라는 고시가 이제 한 30일 정도 늦춰지는 결과가 초래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구에서 시행하는 공람을 안 하고 바로 고시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또 이제 사후구역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치계획을 강남구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재공람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만약에 재공람을 한다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다시 30일간 공람을 하고 그 공람 이후에 이제 고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람 여부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절차고, 자 이제 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절차, 요거는 이제 오늘 이 총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수정 가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숙감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정 가결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정 사항은 7건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결정고시에 시에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사항이 총 7건이 되겠고,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 사항이 총 9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사항 같은 경우는 조건 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통합심의에, 우리가 이제 고시 이후에 추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이제 통합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건축심의. 그때 이 조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조치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때 가서 또 위원회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수정 사항이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내려보낸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정 가결 사항이라는 것은 결정고시 전에 이 수정 사항은 필히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해야, 조치해서 제출을 해야만 고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건축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한 2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차 혼용 통로의 이용 및 어떤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한 2건 정도가 또 이제 수정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건별로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통경축 관련해서 일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면적을 좀 폭원을 좀 넓혀가지고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나 어떤 정비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항이 또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지구의 중심 지구로 결정돼 있는, 중심 시설 용지로 결정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택지로 전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지침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준수하라는 의견으로 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건 정도가 지금 현재 수정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 사항이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건 사항인데, 조건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사항은 다 수정이 되어야만 고시 내용에 반영을 해야만 고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조건 사항은 사실은 이제 통합심의에 각종 이제 주로 건축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건축 심의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다뤄져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을 뭐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조정할 것, 뭐 이런 것들은 조정하면 돼. 그런데 검토할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통합심의 때 그게 이제 수용이 되면 요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의 결정 사항에서는 이 수정 가결된 수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정 가결된 사항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란도 많고 굉장히 의견도 많이 내신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정 가결상의 2가지 보차 혼용 통로와 관련돼서 이제 2개의 의견이 있었어요. 보차 혼용 통로는 구분 지상권으로 설정하여 지상 및 지하 외부 통행을 담보할 것이라는 수정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차 혼용 통로 지상부 병목 구간은 유효 보도폭을 확대할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차 혼용 통로가 우리 단지의 중앙에 이렇게 있었죠. 보차 혼용 통로. 이 보차 혼용 통로는 사실은 이제 신속통합 기획 때부터 이미 있었던 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차 혼용 통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행자와 차가 혼용해서 다니는 통로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보차 혼용 통로의 개념은 물론 이제 이 보차 혼용 통로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어떤 지하 주차장의 통로라든지 우리 단지 내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도 쓰고,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차 혼용 통로라고 해서 정비계획에서 결정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정비계획에서 보차 혼용 통로를 이렇게 임의의 포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는 일반인들도 이 통로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보차 혼용 통로를 통해서 우리 단지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제 통로가 간다든지 하는데, 이 보차 혼용 통로가 대지의 지분은 사실은 우리 조합 땅이에요. 조합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단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조합원들만 이렇게 진출을 시키겠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차단기 없이 이걸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다 그러면 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 이 근처에다 아마 이제 차단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주민들은 이 차단기를 통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통로의 개념이 되겠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어떤 뭐 그 설정해 가지고 이제 외부인들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이런 수정 가결상으로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차 혼용 통로 지상부 병목 구간은 유효 보도폭을 좀 확대해라.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 단지 이제 이쪽 남쪽에 보차 혼용 통로 통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약 한 65m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20m로 돼 있는, 원래 이제 그 보차 혼용 통로 20m 폭으로 돼 있는데 요 구간만큼은 이게 이제 지하로 차도가 두 개가 하고 지하 왕복 2차로가 왕복 4차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이 구간만큼은 여기서 이제 이게 오픈된 공간인데 오픈된 공간에서 지상으로 이제 데크 형태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공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만큼은 폭은 25m 폭으로 해서 조금 더 넓혀서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이용이 편의성 있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 계획은 물론 이제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 때 사실은 이제 강남구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조치 계획에서 요거는 반영을 해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약 65m 구간에 대해서 25m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상에 이제 통경축 20m는 보행 통경축이라는 의미를 써서 좀 여러분들 좀 혼동이 있으신데, 이 보행 통경축 20m는 30m 이상 확보하고 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뒤에서 제가 이제 토지연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통경축 옛날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었던 부지인데 그걸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없애면서 통경축의 개념들은 그대로 놓아두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경축을 요게 20m 폭원인데 여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30m로 좀 넓혀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경축은 뭐냐면 통경축의 의미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경관적으로 어떤 개방감을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단지 내에 어떤 바람길을 만들어서 단지 내부의 어떤 바람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경축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통경축의 개념은 이 통경축 안에는
건축물을 배치를 안 하고 열린 공간으로 해서 놔둬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통경축의 개념 자체는 뭐 내부에 녹지도 만들 수 있겠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벤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보행자를 위한 보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단지 건축물만 배치를 안 하면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통경축과 관련된 내용도 20m에서 30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제 수정 가결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안은 이제 주로 수정 가결 사항,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희림 건축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비교를 보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우리가 이제 10월 1일 날 심의하고 나서 아니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은 뭐 1차 보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자문을 거치면서 상정했던 안이 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하고 이제 이렇게 바뀐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보행 통로 입구 쪽에 일부 이제 20m에서 25m 정도로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사실은 이게 이제 공공보행 통로로 있었죠, 그죠? 공공보행 통로로 있었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공공보행 통로로 만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내려보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우리 조합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던 부분은 이 사실은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보행 통로를 없애는 거를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정비계획에서 많은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공공보행 통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만들어졌을 때 요거를 우리가 정비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조합원 여러분들의 반발도 심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만큼은 공공보행 통로 요거만큼은 좀 다른 데로 선형을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을 하는데 조금 이제 일정이 지연됐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 공공보행 통로 삭제와 관련돼서 서울시하고 지지부진하게 지난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좀 시간이 걸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공공보행 통로는 삭제를 했고 이쪽으로 이제 좀 돌리는 안으로 해서 이제 전면 공지라는 개념을 원래 건축 한계선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면 공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대안으로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논리로 이렇게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공보행 통로는 사실은 공공보행 통로가 만들어지면 이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 이 압구정역에서 이 덮개공원까지 일반인들도 이제 보행자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리 단지 내부에 외부 사람들이 어떤 보행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단지의 정원성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어떤 쾌적성 측면에서 좀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심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공공보행 통로는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해주는 대신에 이게 이제 보행 통경 축이라고 이런 용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공공보행 통로가 없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제 통경축의 개념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경축이라면 사실은 30m 폭원이 그렇게 좁은 폭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뭐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벤치도 만들 수 있고 식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일부 뭐 보도도 만들어주고 보행 동선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단지 건축물만 배치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그대로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의견 통보를 할 때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 공공보행 통로는 원래 있던 공공보행 통로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바뀐 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덮개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제 그 수권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통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권분과위원회 1차 보류할 때 그때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게 이제 공원인데 본래 이제 토지용계획상 원래 이제 덮개공원하고 문화공원에 이게 공원의 공원 부지죠. 그래서 이제 공원 부지 지하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중복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우리 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공원 부지 지하에 만드는 주차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는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제 중복 결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 요거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차장은 우리 단지의 어떤 내부의 주차장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수정 가결 사항과 관련돼서 주요한 어떤 도시계획적인 사항에 설명을 드렸고, 신속통합기획 대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이 돼서 이제 심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결정 고시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 내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바뀌었는지 그 내용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토지용계획적인 측면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 획지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준주거 지역을 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보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보행 통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토지용계획 측면에서 순부담 측면에서 우리가 순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구나 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땅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부담 비율을 조금 줄였다. 순부담 계획을 좀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고, 이게 이제 신속통합 기획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심의 통과된 내용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입니다.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 용적률을 일부 상향했고 상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계획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이제 3종 획지, 이게 이제 신속통합 기획에서 나왔던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용 계획.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3종 획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건축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준주거 용지를 이렇게 떼서 만들고 공원도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합원들이 100%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건축계획을 수립해 보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3종 획지를 좀 확대를, 준주거 지역을 좀 줄이더라도 3종 획지를 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 개진을 해서 3종 획지를 일부 이쪽에 이제 한 블럭 정도를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에서 좀 다운 조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 도로를 여기만 3종으로 하면 또 여기하고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도로는 입체도로로 해서 이거는 지하차도의 개념으로 하고 지상부는 서로 하나의 획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종 획지를 조금 22만에서 한 24만 정도로 조정하는, 늘리는 어떤 계획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공보행 통로를 본래는 압구정역에서 덮개도로까지 해서 원래는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보행교의 개념까지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신속통합계획에서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돼서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건 과감히 좀 조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심의를 통과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부담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순부담과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순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땅이 우리가 이제 토지의 개념으로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17.3% 신속통합계획의 기준은 17.3%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7.3%는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보행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이제 건축물
제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약 한 45,800 정도가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총 17.3%였는데 이게 이제 비율이 좀 높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부 체납을 했을 때 물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면적 기부 체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고 같은 용적률 300%를 같은 용적률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전체 연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부담을 좀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로 17.3%에서 한 2.3% 정도로 줄였고 토지의 개념으로 해서 원래 45,000을 했던 걸 이제 43,000으로 약 한 2,300 정도, 2,500 정도 이제 토지가 늘어나는 대지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제가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5%도 사실은 기준보다는 조금 한 2% 정도 높아요.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제공하는 부분하고 토지로 제공하는 부분을 나눠서 15%로 순부담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속통합 기획안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수정 가결된 사항을 갖다 조치했을 때 계획안하고 이제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 대지 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3종 일반 주거적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확대가 됐고 준주거적 면적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어떤 토지 용적이 마련이 됐고요. 자 이제 용적률에 있어서 기준 용적률을 제가 아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용적률이 신속통합계획에서 220%였는데 근번에 이제 224%로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뭐 4.5% 올라가 있지만 우리가 기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순부담을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이제 출발을 220에서 출발하느냐, 224.5%에 출발하느냐는 이 상한치가 달라져요. 상한치가. 그래서 어쨌거나 기준 용적률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순부담 15%를 순부담 기부 체납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게 상한 용적률입니다. 이게 269.8%로 조정이 됐어요. 과거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할 때는 263%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상한은 3종 일반 중에 30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법적 상한이 똑같은 상태에서 아파트 연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을 넓히려면 대지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부담을 좀 조정을 하는 게 많은 이점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임대주택의 개념은 이 상한 용적률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하고 차이가 약 이게 270이라고 보면 약 한 30% 차이 나잖아요. 용적률이 그거의 절반 이 늘어나는 상한에서 법적 상한까지의 차이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보면은 이제 15% 정도가 임대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상한 용적률을 올린다는 개념은 여기서 차이가 나누면 여기는 이제 뭐 한 37%니까 약 한 3.14% 정도가 임대가 되겠죠. 아니요. 19% 정도가 임대가 되겠죠. 그죠? 요 상한 용적률하고 차이가 이게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임대주택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는 상한 용적률을 올리면 임대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임대주택이 줄고 조합 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준하고 상한을 올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성이나 어떤 그 조합 분양 용적률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마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는 일부 상한 용적률도 줄어들고 법적 상한은 뭐 그대로 갑니다만은 이 준주거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3종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로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3종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좀 줄이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대신에 임대주택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발 가능 면적으로서는 연면적으로서 3종 지역에서는 62만이었었는데 68만까지 연면적을 늘렸고 물론 이제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3종 지역에서 4만 정도가 그때 있었는데 이걸 한 3만 6천 정도로 연면적을 줄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부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제 기준은 13%인데 우리가 이제 15%까지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세대 수도 한 650에서 641세. 이걸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주택을 평형을 뭐로 구성할 거냐, 작은 평형으로 구성하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고 뭐 큰 평형으로 구성하면 세대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세대수가 뭐 9세대 줄었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연면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개념은 요거하고 준주거지까지 보면 이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9세대 정도 주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구역 대비 용도적 상향하고 뭐 이런 어떤 또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순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비율이 10% 이상을 순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구역도 한강변에서 10%에서 10.4% 계획을 했고 4구역도 10%고 우리 5구역도 10%입니다. 한강변 아파트.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왜 10% 한강변 아파트 10%인데 왜 추가로 더 13%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역은 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2종 7층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2종 지역을 3종으로 용도 지역 상향하면서 추가적인 순부담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을 또 만들어졌잖아요. 3종 일반 주거지에서 준주거 지역 종상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압구정역 쪽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서 그만큼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업성도 개선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용적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순부담과 관련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약 기준이 1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까지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를 하더라도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 개념 자체가 이미 269%까지 올라가서 임대주택을 좀 줄이는 효과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으로 어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의 개념으로서 기준 상한에 관련된 3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하고 보면 다른 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10% 했을 때 2구역은 262%, 2.8%, 3구역 263%, 5구역도 263%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종 지역이 269.8%까지 올라가서 그만큼 타구역에 비해서 물론 이제 임대주택 개수 우리가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 개수는 많지만 비율로 봐서는 임대주택도 우리가 훨씬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정 가결 사항과 관련돼서 아까 수정 가결 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7가지 사항 중에 건축계획과 관련되는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수정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뭐 입안해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이 이후에 절차가 이제 통합 실험이라는 절차가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재건축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정비계획 결정 고시 때도 중요하지만 이 통합 심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종 영향평가 심의, 건축 심의 이런 내용들이 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때 뭐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 보면 시공사와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뭐 평형별 어떤 뭐 이런 것들 평 단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전체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양 평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대수 그다음에 배치안, 분담금, 사업 비용 등이 이때 사실은 더 자세하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시에 이런 부분들도 고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의 결정 단계에서 세대수 배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심의 때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통합심의 올릴 때 그때 결정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심의 때 이 결정고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더라도 이후에 이런 어떤 재건축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비계획은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비계획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건축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혹시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